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기시다가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뭐 제대로 된 성과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5대 일본 전국지는 오늘 조간에서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톱 기사로 다뤘다고 합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은 건 뭡니까? 이러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 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염수 시찰단도 23일, 24일에 파견된다고 하는데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니 오죽하면 이런 짤들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와서 하나만 하는 소리나 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저렇게 명분만 만들어서 가고 이러니 정말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로 가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저렇게 과거이자 현재 문제까지 얽힌 것들을 자기 멋대로 용서해주니 많이 하니 많은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단 반응이 나오는 거죠.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가 왜 서둘러 왔을까? 결국은 오염수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시찰단 파견부터 빠른 합의까지 일본 술책에 넘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했던 안보 문서를 재개정해달란 요청에 대해선 정작 답변을 피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이런 내용들이 명시된 일본 3대 안보 문서 재개정에 대해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는 한일회담은 빵 셔틀 외교였다 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국민 일각의 자주적 혼란에 귀를 기울여라. 국민 명령을 끝내 우롱했다. 대통령의 퍼주기 굴욕 외교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결국 물자는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는 지적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독도 침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못하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켰다는 지적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으로 진행돼선 안 되는데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총리 만나는 것처럼 민주당 대표도 하루빨리 만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김기현 대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가 오히려 미래로 가는 거다. 잘 됐다. 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놓고 그냥 영상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거 영상만 공유하고 어떠한 소통도 안 하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할까봐 그냥 소통을 닫는 거 아니냐, 불통의 대통령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가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는다며 MBN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한동훈 콘텐츠의 인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열심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띄워줘도 정도껏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도 국민의힘 소식을 들여다보면 내부도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김재원, 태영호 윤리위를 앞둔 김기현 대표는 기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작 유승민, 조원진 씨 같은 사람들은 태영호 중징계 시에 일이 꼬인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 태영호 입장에선 진실 규명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여권 전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조원진 대표 또한 태영호 징계 수위는 김재원 최고보다 낮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태영호는 잃을 게 별로 없고 용산이 잃을 게 많기 때문 아니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 끝까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1년을 두고 독선, 오만, 불통, 무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 라고 전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와중에 경남 곳곳에서도 시국선언과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일에 시국대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전국 사제들도 성당에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산, 수원 등 전국에서 시국미사가 열리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가 됐다. 순식간에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아니냐. 1년이 10년 같다. 그리고 경남까지 나서면 끝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또한 계속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민주당에서는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큰절을 올린다며 부모님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 69시간제 계약도 저지하고 주 4.5일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고요. 노인 빈곤율은 37.6%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르신들도 OECD 국가 중 1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고요. 저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간단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6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도 죽음이라는 게 전혀 안 와닿았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삶과 죽음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게 됐고요.
언젠간 저도 그리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께 다신 후회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 노력 중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결국 각자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의 소중함을 잊기 때문입니다. 바쁘단 이유로 혹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부끄러워서 뒤로 계속 미루다가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건강 체크라는 사실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사랑한다는 연락 한 통씩 드리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